축덕과 추갈무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7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정찬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골대녀 결승전이 펼쳐지는 날이죠. 네, 오늘인가요? 네, 오늘입니다. 사실 전 제가 안 나온 일 열심히 안 봐가지고. 지난주 3, 4위전 했고 갈수록 재밌습니다. 국대 패밀리. 진짜 잘한다고. 이정은 이강인 누나. 이정은 선수는 정말 그 실업 프로틴 갖다 놔도 될 것 같은 발재간이 어떻게 그런 발재간을 여자 축구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그죠? 골대녀에서 볼 줄이야. 이 정도 돼야죠, 주집밥에도. 제가요? 저가요? 저가요는 이강인 선수가 저가요. 많이 하죠. 저가요. 그건 좀 어려워갖고 이정은 선수가 저희 팀에 오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를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나운서 공부를 시키는 게 빠르겠죠. 주합회가 이정은 선수 네, 되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지난주에 결방을 했습니다.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뭐 저 없다고 안 돌아갈 축덕은 아닌데 없으니까 안 일정이 들어가죠. 다들 너무 많았습니다. 일정이 많습니다. 네. 주합회는 일정이 없었잖아요. 저요? 네, 저는 지난주에 괜찮았는데. 그래요? 안 불러줬어요? 네. 자, 곧 일주일 지난 토토를 갖다 붙여놓으셨네요. 우리 뽕 PD는. 미리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은 거 생색 좀 내려고 근데 삭제하지 않고. 왠 줄 알겠네요. 자기가 세 경기를 제일 많이 맞췄다는 걸. 그렇죠. 근데 너무 옛날 경기라서 그러니까요. 까마득하네요. 2라운드 전 얘기죠. 네.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제갈량님이요. 축덕숙덕 아직도 하는구나. 와, 주바페 처음 한다고 했을 때 기억나네. 갈릭홀릭님이 뽕피디님 남의 군대가 짧은 거죠. 무릎을 탁 치며 빵 터졌습니다. 갈리콜릭 마늘을 네. 좋아하시는군요. 토끼 52님이요. 주바페 역질문 방어 잘한다. 하성룡 기자님 들어와. 회식 소고기 500만 원. 기자님들 다 휴가라니 잘 보고 갑니다. 추가 댓글로 헐 토요일인데 아직까지 축덕수덕이 안 올라온다. 네이버 뉴스에도 없고 SBS 뉴스에도 없고 이번 주는 없나 봐. 축덕수덕 내놔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가져가시고요. 네, MC 두둥님이 아니 휴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슬픕니다. 요새 물이 올라 장마급 티키타카인데 못 들으니 가뭄 같은 쩍쩍 갈라짐에 메마른 한 주였습니다. 이제 비유를 MC처럼 해주셨네요. MC 두둥. 근데 휴방이 우리가 많지 않지 않나요? 올해 들어서 조금 많았죠. 올해 들어서 좀 해이해지긴 했어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인가요? 초심을 잃었네요. 뭐 선거 날이라고 쉬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장진석 씨가요. 6월 A매치 이후 울산이 주춤한 사이 전북이 치고 올라오고 1위 경쟁이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그리고 주하나 가만 보니 WSG 워너비에 나오는 개그우먼 엄지윤 씨랑 말하는 투와 노래하는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요즘 엄지윤 씨 굉장히 핫하죠. 엄지윤이 누구죠? 네. 굉장히 엄지윤 유튜브 숏박스에 나오는 개그우먼이에요? 네. 개그우먼인데 아주 어노잉 엄지렐라님 오렌지 좀 닮으신. 되게 좋아해요. 엄지렐라님. 이쁘다. 연기가 굉장히 뛰어난. 네. 현실 연기. 쇼박스 진짜. 한번 보세요. 거기 가장 유명한 게 장기연애 뭐 이런 거. 바디 프로필만 나오네. 엄지윤 씨가요? 네. 바프를 찍으셨나? 이 엄지윤 씨가 아닌데. 아, 그래요? 검지윤 씨인가 이분은 그러면? 다른 분을 보고 이제 이 엄지윤 맞아. 이 엄지윤. 그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네, 네. 쇼박스 아주 재밌습니다. 네. 김민철님 리틀 메시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뭘 다 읽어요, 키키를. 저 이거 도네이션 할 때 나오는 그 AI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 대댓글에 EXS님이 리틀 메시가 아니고 메시가 리틀 스무인 거. 그리고 그 대댓글에 컨트롤 G님이 요즘 폼 보면 메시가 리틀 스무인 거 인정 키키 하셨습니다. 많이 듣으셨군요. 햄레이님이 댓글을 아주 길게 남겨주셨어요. K리그1 해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선출을 선호하는 건 알겠고 저도 그 해설위원들의 선수 시절 팬이었습니다만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죠. 현영민 해설이라는 좋은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현재 K리그는 마니아들만 챙겨보는 콘텐츠입니다. 굳이 평일과 주말에 K리그 찾아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축자랄이라고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눈높이에 지금 K1 선출 해설위원들은 수준 미달 그 자체입니다. 해설지만 보면 K리그2의 퀄리티가 압도적이에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출을 선호하는 건 아무래도 그 인지도와 대중성을 바탕으로 저변 확장을 노리겠다는 게 주 목적일 텐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입니다. 제가 K리그 막 입문하려는 팬의 입장이라면 아니 친구가 재밌대서 K리그 좀 챙겨보려고 했더니 해설이 뭐가 이래? 중언 부언에 발음도 엉망이고 감탄사만 계속하고 듣고 있기가 힘드네 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 같단 말입니다. 이거 진짜 생각 잘 해봐야 합니다. 팬들에겐 이미 얘기 나온 지 오래됐고 이젠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좀 해설의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저는 이 부분은 좀 동의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선출을 선호하는 게 아무래도 인지도와 대중성을 바탕으로 저변 확장을 노리겠다는 게 주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선출을 선호하는 이유는 경기에 대한 전문성을 사실 원해서인데 선수들의 표현력이 사실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현재 많죠. 그러니까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굉장히 조리 있게 경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경기 해설이라는 거는 라이브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 상황에 적확한 해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직은 훈련이 덜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렇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K리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에 비해서 포장이 좀 후지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검은 봉다리에 쌓여 있으면 사실 그게 좋은 물건인지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뭐 해설하시는 선수들을 그렇게 비하하는 거는 아니고 다만 좀 이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사실 트레이닝을 받을 기회가 없는 체계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은퇴를 해서 이 선수가 만약에 방송 해설을 원한다고 하면은 매거진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런 스텝을 밟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거진 프로그램들의 패널로 나온다든지, 혹은 경기장의 리포터 형식을 취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밟아서 그리고 선수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밟아서 체계적으로 방송인으로서 육성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냥 바로 해설로 투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몇 번의 사실 리허설도 쉽지 않고 실전으로 바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지상파 올림픽이라든가 대형 이벤트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해설위원 그렇죠. 맞아요. 영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네임밸류만 있다고 일단 영입해놓고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네. 계속 리허설도 해야 되고 맞아. 또 서포트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제 제작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의 역량도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개인이 가장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이제 이렇게 K리그가 전 경기가 중계가 되고 네. 이런 시스템이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풀이 좀 적죠. 근데 네. 뭐 지금 계속 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배성재 아나운서도 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방송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설위원은 사실 경기인 출신으로서 방송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의 간격을 아직 좀 메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이 들어가면 팬의 입장에서 같이 흥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팀이 혹은 그 특정 팀이 답답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선수인들 경기인들은 다 사실 후배들이고 또 선배들이고 하다 보니까 쓴소리를 못 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게 가장 큰 네. 약점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 대중의 인기가 많았던 선출 출신 해설위원분들, 뭐 최은수 감독님이나 뭐 안정환 위원, 그분들이 다 이렇게 뭐 수많은 어록들을 남기면서 안에 있는 얘기를 다 터놓았잖아요. 지금 K리그에 계신 그 선수 출신 해설위원분들 보면 좀 약간은 좀 나이가 어리고 아직 그 선수 때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런 태도에서 자세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힘들지 않을까. 또 만약에 이제 해설을 했는데 좀 안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 바로 이제 선배 그 경기팀 감독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도 있대요. 뭐 크진 않지만 그런 영향도 그렇죠. 아는 형, 그래서 아는 마음껏 동생인데.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주씩 쉬어갈 필요도 있네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자, 질문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 앙!
오늘 덜 깼네요. 주바페가 한 박자 느린 아마도 슈팅이네요. 느리네요. 이거는 네. 느린 샤우팅. 네, 느린 샤우팅. 죄송합니다. 네가 가라 내가 갈까입니다. 이번 주도 뭐 심각한 이슈들이 많아서 방송에서 논의를 할 부분을 제외한 질문사항 문의드리려고 메일을 썼습니다. 질문 2개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K3, K4 리그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제 KFA에서 20일이에요. 공정위 결과로 인해 특정 팀이 승점 삭감이 진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군 대체 복무 선수 규정이 K1, K2 리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복무 선수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수들의 군 복무 해결 문제로 봐야 할까요? 모 시민구단 경우는 삭감이 너무 커서 순위 자체가 올 시즌 리그 승강 자체가 어려워져 리그 운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군복무 또는 상무 등 전반적인 기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이거 사실 뭐 모르는 분들도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K리그 1부 리그, 2부 리그는 주관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프로축구 연맹. 여기는 이제 프로축구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아마추어 형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K3 리그와 K4 리그는 그동안에는 또 어떤 기능도 해왔냐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과거에 불렀었죠. 지금은 이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에 이제 현역 대상이 아닌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닌 선수들이 출퇴근을 할 경우 그러니까 퇴근을 하면은 그 시간은 이제 가외 시간, 개인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훈련을 통해서 주말에 경기를 뛰는 거를 허용을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복잡합니다. 또 사회복무요원과 또 산업요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들이 많지 않았는데 사실 점점 사례가 생기면서 이제 팀들 간에 균형 차이도 생기고 그리고 어떤 팀에는 이런 선수들이 많을 수 있고 어떤 팀에는 적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에 문제들이 생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축구협회에서 홈페이지에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해를 하실 궁금하신 분들은 다만 이제 그런 부분 이 이제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이제 제기하신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군복무 문제를 과연 이렇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선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일단은 국방부에서는 점차 줄이는 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현재 그 인구 감소로 인해서 현역 병사들도 크게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사회적인 여론이나 그 결국에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력 부분 때문에 쉽게 그렇게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뭐 상황이 겹쳐져 있긴 합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라. 네. 쉽네요. 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이요. 질문입니다. 올 시즌부터 U리그도 승강제가 진행되는데요. 권역별 추첨을 통해 1, 2부 리그 진행되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특정 권역에 특정 대학이 몰려 있다 보니 승강제 진행 시 이득보다 손해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U리그도 승강제가 진행이 됩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조금 앞부분에 좀 대충 설명드린 부분도 있긴 한데 그 한국 축구가 과연 그 앞으로 이제 이 피라미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과거에는 팀에서 선수들을 육성을 하지를 않았죠. 그 학원 그렇죠. 축구,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수들이 육성을 하면 드래프트를 통해서 선수들을 뽑았던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는 유소년 팀들을 다 맞춰놓고 그 대부분의 이제 우수한 선수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프로 계약을 하게 되는 구조를 띠게 돼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원하는 이제 길은 대학을 진학을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이 이제 K리그 1이나 K리그 2에 이제 입단을 바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K3, K4로 진출을 해서 경험을 쌓아서 올라오게 한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웬만하면 대학을 가는 것보다 바로 팀에 입단을 하게 그렇죠. 되네요. 대학을 가는 선수들은 물론 뭐 대학에 가서 기회를 얻으면서 그 다시 그 어떻게 보면 프로의 무대를 두드릴 수도 있겠지만 대학이라는 곳은 교육기관이기
이고 결국에 이 선수들 이 학생 선수들의 전공이 대부분 이제 사회체육학과나 혹은 체육교육학과를 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체육을 더 강화하는 그런 교수법이 더 중요해지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 학생 선수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곳으로 남기려는 게 이제 대학 무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유리그는 물론 유리그를 통해서 경쟁력을 쌓고 조금 더 경기력을 올려서 프로에 진입하는 선수들도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보다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K3, K4를 이제 육성하면서 좀 더 피라미드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는 게 일단은 대한축구협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선수들 이러면 약간 혼란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수들의 목표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잘라져야죠. 네, 갈라지면서 이제 프로로 프로로 갈 선수, 학력도 대학을 같이 쌓일 것이냐. 대학을 진학할 선수. 그러면서 이제 이 고등학교 내에서 한 팀에서 이제 그런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또 문제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대다 고대다 했을 때 어떤 선수들은 연대 고대 그리고 대학 최고의 명문 팀에 와서 내가 체육교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좋은 기량을 다시 향상시켜서 프로에 가는 게 목적인 선수들이 있는 반면 그 안에 다른 선수들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선수들도 생기면 팀이 목표가 분산되면 그 팀을 이끌고 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도자로서는 결국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선수들 학부모들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야구가 좀 더 먼저 그러니까 고졸 신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축구에 비해서 야구 쪽은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야구를 하는 거죠. 대학 가서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따른 또 부작용들이 후유증들이 있을 수 있다. 약간 이건 좀 부정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뭐 잘 발전시켜야 되는 문제겠죠. 저희도 승강지 아는데. 그러니까 네. 어떻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하하 기대해 주세요. 오, 알겠습니다. 자기가 스포를 하네. 네, 이 정도는 뭐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다음 질문이요. Why Always Me 님이요. 안녕하세요. 축덕숙덕 샤이 청취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지난 국가대표 6월 평가전도 그렇고 토트넘 방한 2경기도 그렇고 안표 방지가 잘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9월 평가전은 한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중동이나 유럽으로 가서 북중미, 남미, 아프리카 팀이랑 하나요? 마지막으로 한국 새로 월드컵에서 입을 유니폼은 언제쯤 나올까요? 항상 고퀄리티 방송 감사합니다. 아주 몸이네요. 평소와 좀 어. 달라요. 네. 좀 약간 리듬도 타고. 네. 일단은 뭐 저도 지난 6월 A매치 기간에 아들하고 한번 축구 보러 가려고 한번 열심히 그 클릭을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쉽지 뭐 않았습니다. 접속하는 데만 거의 한 3-40분 네. 기다리는 것 같고 하다가 그냥 속도가. 지쳐갖고 그리고 TV 뭐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결제창까지 한 3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결제창까지 갔으면 거의 다 된 거였는데 결제창에서 튕겨서 결국에 킹 속았지. 못한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 뭐 지난번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표상들이 이제 매크로를 통해서 한 IP로 뭐 몇천 석을 이제 예매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래서 뭐 보안 문자를 입력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보고서 이거를 눌러야 결국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또 신호등 같은 거 찾아주고. 아, 근데 급한 마음에 너무 짜증나요. 네, 그쵸. 빨리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선전된 자석입니다. 막 이런 거 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근데 그 결국에 이 대행사가 있죠. 그 유명 그 티켓 그 예매 사이트에서 결국에 열심히 지금 그 투자를 해서 서버도 증설하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 옛날 방식이 저는 제일 좋아요. 그 옛날 방식이? 그러니까 90년대 가서 줄 서나요? 전화로? 아니 그 하나은행 줄 서서 딱 맞네, 8시 줄 서는 거. 그러니까 9시 땡 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발권 시작하는. 선착순. 예. 은행에서 예매를 전국 했어요? 지점에서. 와.
와 진짜 옛날인가 봐. 아니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9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진짜요? 네. 그러니까 월드컵 전이라고 봐야 되겠네. 와 그때 네. 은행 가서 줄 서서 표를 샀어요? 네. 다 하나은행. 가서 샀죠. 네. 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옛날에 이제 나도. 대학교 수강 신청을 직접 뭐 2000년대 가서 초반엔 했다 뭐 우리나라 이런 얘기 인터넷 들어봐도. 시스템이 뭔가를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못했어요 일단. 창 내려오는데 오래 걸려요. 그렇지. 뚝뚝뚝. 예. 모래시계만 보고 있어야 돼. 모래시계 돌아가는 거. 그럼 은행 직원분이 여기 A4 좌석 여기 앉으시겠어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일단은 은행 그 전산으로 하겠죠. 네, 좌석에 요런 그 구역표가 있어요. 그래서 찍어서 일단은 거기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냐면 전국 매장에서 전국은행이니까. 전국은행에서 동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원하는 구역만 고를 수 있지 좌석을 고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요 구역으로 해주세요 해서 안 되는데요, 되는데요 하면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 손빠른 직원분이 인기 많으셨겠네. 우리 하면 좋겠다. 여기 하나은행 SBS 지점 가가지고 바로 하면 그렇죠. 되잖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 대학 때 되게 재밌었던,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즐거웠던 이유가 저희 학교 은행이 하나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1교시는 뭐 쉬는 거고요. 일단은 그날은 예매하는 째는 날은. 거죠, 쉬는 네. 것보다. 일단 여기 경쟁률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네. 아씨. 깔끔해요. 그게. 예. 뭐 줄 서서 하는 거니까. 토트넘 방한 경기는 안표가 좀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요. 안표 많이 네. 돌죠. 네, 꽤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돌아다니던데. 네. 이게 무조건 팔기만 하면 안 표인가요? 요새 당근에서도 너무 많이 봐서 그 티켓 뭐 양도하겠다 이런 거. 아니 티켓을 그래서 그런 그 사이트 합법적인 사이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도는 원래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되나요? 근데 이제 가격을 더 붙이는 게 문제가 더 되는 붙이는 게 거잖아요. 안표죠, 사실은. 네, 그죠. 프리미엄.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네. 정상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팔면 안표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도 있지 않나요? 합법적인 안표 사이트가 있죠. 양도도 가능하고요. 양도를 할 수 네. 있게 값을 올려서 팔 수도 있고. 네. 이제 우리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투명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계속 잡으려고만 잡히지도 않는데 잡으려고만 하니 계속 이런 식의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안표 근절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당연히 어렵죠. 수요와 공급 면에서 불법 도박 예. 잡는 거하고 근데 아마 똑같죠. 네. 그 미국이랑 유럽이랑 그 합법적으로 안표를 올린다는 그 시장도 일정 부분 수수료 같은 거를 이 대회를 있죠. 주최하는 쪽이나 그럼요. 선수들한테 네. 돌아가게 하는. 그게 다 그 네. 시스템으로 돼 있죠. 지금 그래도 계속 저는 뭐 합리적인 방향으로는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티켓을 사는 방법은 조금 뭐 그 과정 속에서 좀 짜증이 나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몇 시간 동안 계속 이걸 창을 띄워놓고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은행 가서 안 됐구나 그럼 그냥 그럼 나오면 돼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근데 그것도 짜증나지 않아요? 먼 근데 길까지 했는데. 웃기는 게 그렇게 해서 그 다 팔렸단 말이에요. 어. 매진됐다고. 근데 경기장 근처 가면 또 있어요 표가. 아. 안표가 또 있어요. 있죠. 항상 이거 그게 들고 뭐, 다니듯. 축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야구도 다 그런 식으로 현장 가서 표를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진됐다고 공지가 됐는데도 또 표는 돌아다니고 있죠. 있죠. 그리고 전 진짜 안표 진짜 많이 사서 들어가 봤었거든요. 경기 모든 경기 월드컵도 심지어 저는 안표로 사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2006년 때 독일 때 2002년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고 경기 킥오프가 시작되면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건 좀 모험이긴 하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을 못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럼 떨이 상품을 약간 전반 한 20분쯤 사는구나.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 킥오프가 시작되면은 안표상들은 이거는 이제 휴지 가격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그때부터는 그래서 사실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심지어 경기장 앞에 있는 펍에서 현장 원가보다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원가보다 따라서. 남은 거 떨이. 네. 저 안표 근절 얘기하다 안표 꿀팁 얘기로. 그러게. 이거 뭐 기왕- 경기 시작하고 살아. 기왕 사실 거.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앞 경기장에서 이제 펍에서 이제 맥주 마시고 있다 보면은 안표상들이 슬쩍 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외국인이고 관광객이잖아요. 살 것 혹시 같다. 표 필요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얼마니? 그러면은 저도 이제 궁금은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건데 뭐 이러면은 근데 사실 좀 위험하긴 해요. 예, 그게 은밀한 표가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냐면 프리미어리그의 대부분의 좌석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시즌 티켓 발권자들에게 나온 티켓, 그러니까 시즌 티켓 홀더들이 그날 경기에 안 온 것들을 결국에 내놓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는 사실 누구에게 지정돼 있는 좌석이라서 제가 거기에 가 있는 순간에 아는 사람들은 알겠네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그렇지. 그리고
갑자기 시즌 티켓을 관광객이 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갈 때 뭐 2, 3주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놓치면 다음에는 입국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아마 대부분의 가시는 분들이 미리 표를 정해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은 하다. 갑자기 안표 꿀팁. 기왕 사시는 거 이렇게 사셔라. 장 열리고 5분 10분 뒤에 가격이 확 내려가니 물론 못 살 수도 있다. 도박 쓰네요. 그냥 헛걸음만 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정찬 기자 얘기 듣고. 네. 그러면 여기 또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야구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8회부터 공짜였어요. 아 그렇죠. 네. 8회부터. 8회. 아니 근데 네. 8회부터는 근데 8회부터가 정말 재밌거든요. 아, 야구는 뭐 9회 말부터란 말도 네, 있습니다. 저는 8회부터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네, 어렸을 왜냐면 때 좀 어차피 야구 시작하는 시간에 못 가요. 못 가. 그렇죠. 일찍 예, 시작한 예. 뭐 평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7시 8시쯤 이제 딱 가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제 돈 내고 팔회가 시작하면 들어가는 늦게 들어갈 바엔 더 늦게 가서 아예 공짜로 보겠다. 마지막까지 아니, 보고 오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래서 야구 팬들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던 예, 것 같아요. 이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 이게 굉장히 팬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프로축구단에서 이거를 차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에서 제가 알기로는 차용을 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후반에는 들어올 수 있게. 후반에 들어올 수 있게? 예, 이거는 5회부터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아니면 후반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한번 세워본 그거는 적도 괜찮은 있고. 방법인 것 예.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경기가 이제 평일 경기가 7시 경기에 시작한다고 하면 퇴근을 하고서 사실 가는 분들이 7시 전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면은 예매를 하겠지만 사실 그날의 스케줄 힘들죠. 상황 쉽지 뭐 않죠. 보고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라는 거 일단.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남에서 세웠던 정책은 그냥 일단 오시라. 상황을 보자. 지금은 안 하나 봐요. 그거 지금 안 하죠. 안 그것도 하는 지금 걸로 안 하죠. 알고 있어요. 지금 안 하죠. 별 효과가 없었나?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렇게까지 관중을 무료로 드릴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하면 뭔가 리그의 그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그거보다는 있죠. 좀 뭐 객단가를 높이는 게 일단은 목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질문이 자,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예. 또 있어요? 9월 평가전 한국에서 하는지 유럽으로 가는지 네. 이유편 언제 나오는지 세 개 있어요. 오늘 여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다음 질문도 거의 여담성인데. 9월 A 매치는 일단은 국내 추진을 제일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뭐 추진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뭐 아프리카나 유럽 혹은 뭐 남미 북중미 유럽은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안 되죠. 네이션스 네, 리그를 하기 때문에. 뭐 팀들을 원하고는 있는데 뭐 지금 일단은 뭐 대상이 그렇게 한정적이고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네이션스컵 또 예선도 시작되고 뭐 이래서 뭐 일단은 뭐 해외도 문은 열어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정해진 게 없다. 라는 상황이고 우루과이는 이미 정해졌죠. 이란과 카타르하고 친선전을 치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포르투갈은 네이션스 리그에서 체코 스페인과 경기를 하고 가나는 앙골라하고 경기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네이션스 국가들 사이에 경기를 하는 걸로 지금 정해져 있죠. 우리도 좀 빨리 좀 정해졌으면 좋겠네요. 유니폼은 뭐 9월 A 매치 이후에 지금 일단은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11월 국내 출정식이 있을 경우 거기서 입을 수도 있고 그거는 좀 그때가 상황을 좀 봐야 될 듯합니다.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승훈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참고로 저는 영화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육상을 소재로 하는 시나리오를 준비 중에 있어서 자료조사차 강원도 정선에 열린 전국 육상대회에 가게 됐는데요. 어디선가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훤칠한 키에 5대5 가르마가 인상적인 이정찬 기자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취재하느라 정신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가서 인사를 드려도 되나 눈치만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축덕숙덕 애청자입니다 라며 들이밀었더니 흔쾌히 사진도 찍어주시고 인스타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버릇을 잘못 들이셨네. 아니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사진 보내주시지 같이. 제 개인적으로 김구경 선수가 세계 대회 기준 기록은
기록 10초 05를 돌파하길 바랐으나 날씨도 도와주지 않았고 끝까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비에사 선수나 40년 만에 대학부 신기록을 수립한 이준혁 선수가 결승에 오르지 못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던 찰나 레이스를 마친 김구경 선수에게 고생했다고 격려하시는 이정찬 기자님을 보면서 마치 제가 전하지 못한 위로를 대신 해주신 것 같아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축구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이 덜한 종목들 소식까지 전달해 주시는 이정찬 기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아무튼 어느 현장이든 찾아가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기자님 만난 썰만 풀기엔 아쉬워 질문도 몇 개 보냅니다. 이 기자님 외에 주영민, 하성룡 기자님께도 드리는 질문인데요. 휴가 이후에라도 잊지 않고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3가지 질문이에요. 스포츠 기자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자신의 기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축구 쪽에서 하나, 그리고 그 외 종목에서 하나 이렇게 2개 골라주시면 됩니다. 약간 자소서 같아요. 네, 느낌이. 그러네요. 질문. 마지막으로 기자님도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해 비판적인 기사나 부정적인 기사를 쓸 때 어떤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요거만 가지고 프로그램 하나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 아주 이야기거리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정찬 기자가 답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뭐 체육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마음을 먹은 거는 사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월드컵을 여행으로 한다라는 게 너무 비용이 비쌉니다. 진짜 비싸요. 안표를 살 네. 필요 없는 근데 기자가 돼야 되겠다. 체육 기자가 되면은 이거 현장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2006년에 월드컵 때 제가 막 진짜 뭐 노숙하면서 뭐 표구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며칠 밤 새고 뭐 라이프치히 다 가고 하노버 가고 뭐 이러면서 경기장 그러니까 그 도시를 갈 때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체육 기자분들이 묵는 민박집을 같이 묵은 적들이 있어요. 거기서 들려주시는 그런 썰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거 체육 기자 되게 재밌는 직업이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 스포츠 기자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업무 시간에 스포츠 신문 보고 싶다. 업무 시간에 중계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근데 또 그 좋아하는 게 일이 되면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일로 보는 것과 응원하면서 보는 거는 맞아, 또 느낌이 다르죠. 사실 잘 못 봐요. 축구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그게 예. 좀 제일 아쉽죠. 그러니까 예. 전반 한 20분 지나 30분 되면 슬슬 내려가야 돼요. 시작해야 되고. 인터뷰하러 내려가야 되고 기사 쓰기 시작해야 되고. 맞죠. 사실 전반이 지나면 엄청 바빠지죠, 막. 네. 주제를 뭘로 뽑지 막 이런 생각부터.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 내용을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결국엔 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이게 직업이 돼서 더 뭐 멀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솔직히 또 여전히 너무 재밌고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래도 그 감동이나 그걸 누구보다 그래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가장 기억에 기억에 남는 남는? 기사. 축구 하나. 인생 기사네, 인생 기사. 뭐 인생 기사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던 기사는 지동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가는 그 과정을 단독 보도를 쭉 했었거든요. 뭐 금물살 나왔겠네요. 금물살 나왔고 암초, 뜻밖의 암초 암초 나왔었고요. 나왔고. 예, 결국에는 이제 오피셜까지 이제 그렇게 이어지기 쉽지 않은데. 했었던 기억인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 뭐 25, 21에도 뭐 나오지만 그러니까 선수하고 기자가 얼만큼 가까워질 수 있나 또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그때가 제가 기자 된 지 2년 차 때였던 것 같은데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사 하나에 선수 인생이 이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뭐 그리고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적을 결정하는 여러 사람들이 저를 이용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적 사가를 통해서 진짜 개인적으로 많은 그 경험들을 하게 됐던 언론 플레이도 한번 당해보고 예, 제대로 당했죠. 제대로 지나고 나면 열받고 뭐 그랬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진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먼저 프리미어리그 간다라고 썼던 그 썬더랜드로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사를 잘 쓴 게 됐죠. 그리고 기사를 쓴 대로 결국에 이적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지동원 선수가 그때가 만약에 프리미어리그로 직행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뜻밖의 암초가 나왔던 게 PSV 에인트호벤 얘기가 나왔었고 샬케 공사 얘기가 또 아우구스 뭐 좀 이런 데 나왔죠. 그건 나중이고요. 아, 나중에. 예, 나왔었던 건데 만약에 그렇게 밟아서 갔으면은 지동원 선수의 미래가 좀 더 달라졌을까라는 사실 고민도 굉장히 해보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지동원 선수는 언제 돌아옵니까? 뭐 지금 그래도 그 재활이 좀 빨라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 이번 시즌 중에 복귀 좀 어렵다라고 들었었는데 오. 최근에 다시 들은 버전에 따르면은 그래도 한창 아주 뽕 PD 얼굴 일그러졌어요. 네.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10월 11월에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또 최근에 나온 또 정보인 거 같아요. 아, 너무 실망한데. 표정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 뽕 워낙 PD. 부상 선수가 많아서 누구든지 돌아오면 그게 참 아주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보고 싶네요, 동원 선수. 그리고 축구 외 종목에서는 컬링 네, 아니에요? 네, 네, 네. 컬링이겠죠? 컬링의 그 지도자 일가의 네. 전행 단독 보도. 어떤 게 뭐지? 그렇군요. 그 워낙 그 컬링 보도할 때 진심이어서 그 댓글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컬링 관련 주식 산 거 아니냐. 뭐 그런 농담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잠깐 제 얘기 드리자면 저는 사회부 기자로 입사를 해서 정말 뺑뺑 완전 하루에 뭐 한 서너 시간씩 자면서 계속 경찰서를 돌면서 거의 폐인이 돼가고 있는데 TV에서 제 동기인 스포츠 기자가 도하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카타르 도. 도하의 기적 그땐 그때 아니죠. 그렇게까지 늙진 않았고 야. 의심 없이 물어봤네. 도하는 우리가 자주 가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포트를 하는 걸 보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여기서 그래서 좋아하는 스포츠 보면서 해외도 돌아다니고 단지 이런 단순한 마음에 스포츠 쪽으로 지원을 해서 계속 그때는 뭐 몇 년만 있을 뭐 1, 2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있다 보니까 그냥 짱을 받게 됐네요. 아주 매력 있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 기억에 남는 기사는 저는 그 2002년 월드컵 16강전 그 이탈리아전에서 그 당시는 편집을 테이프에 하던 시절이에요. 지금 컴퓨터로 하지만 그러니까 테이프로 하면은 제가 오디오실에 가서 오디오를 읽고 그 오디오가 녹음된 테이프를 그 편집자한테 갖다 주면 편집자가 그거를 이제 우리 방송 나갈 테이프에다가 입히고 거기에 이제 그림을 덮는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경기가 끝나면 바로 뉴스에 무조건 경기 끝나고 뉴스 끝나고 경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를 막 2시간씩 하고 이런 적도 있고 똑같은 뉴스 막 계속 돌리고 그런 다 약간 월드컵에 집중이 되겠으니까. 그러던 시절이라 일단 무조건 스피드가 중요했던 시절이죠. 끝나자마자 첫 번째 아이템이 제 거였으니까. 그래가지고 후반 한 40분쯤 편집을 완료했어요. 졌다고. 오 마이 갓. 40분쯤인가? 졌다고. 근데 갑자기 동점골을 넣었네. 그 다시 기사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편집 그 지금이야 컴퓨터로 위에 덮어버릴 수 있지만 네. 그때는 잘라내야 돼요. 그냥 그 했던 거를 잘라내고 다시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서 그걸 해서 오디오실을 막 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그랬죠. 골든골이잖아요. 설견 골랐다. 아니, 설견 골랐다. 골든골. 지금 연장전까지 하지만 120분을 하지만 그때는 골든골로 바로 끝나거든요. 경기가 끝나면 바로 뉴스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골든골이 터지니까 정신없이 막 정말 정신없었던 그 상황 때문에 기억에 남는 기사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오보가 나갔죠. 그 스포츠 신문 한 스포츠 신문이 진 걸로 윤정기를 돌려서 왜냐면 지방판이 인쇄가 들어가서 나가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진 걸로 석패로 나갔어요. 일단 신문이.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일면에 사과 보도하고 그랬었죠. 그런 경우는 꽤 있죠. 네. 왜냐하면 그 신문은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는데도. 심지어 뭐 그 지상파 방송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직통 그러니까 바로 라이브로 연결을 할 때 그쵸 라이브로. 예, 이미 한 2분 전에 경기가 뒤집혔는데 그냥 그전 기사를 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극장골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자, 오늘은 여담이 많았습니다. 자, 축덕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거의 지금 시간이 40분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자, K리그 소식 짧게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제목이 어떻게 되죠? 귀신같이 부활한 라인 브레이커 김승대 2경기 연속 멀티골. 별로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군요. 제목에서. 네. 김승대 선수를 꼽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가장 잘하고 있으니까. 김승대가 거의 뭐 그쵸? 지난 한 주 동안은 네, 김승대 계속, 주간이라고 할 정도로 2경기 연속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야기거리가 있었던 한 지난 두 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K리그에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만한 주제 아니었나. 스토리가 아주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워낙 포항에서 오랫동안 그 라인 브레이크로서 활약을 하다가 전북 가고 그다음에 강원도 임대했는데 활약을 못하다가 네. 결국 올해 3월에 다시 포항으로 돌아와서 아, 이게 새 지금 다시 시즌이나 부활한. 됐구나. 네. 김승대 선수는 진짜 뭐 뼛속까지 포항 성골이라고 부를 만한 사실 선수죠. 포항에서 자라서 포항 유스 출신으로 포항에 입단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대표팀까지 됐고 그래서 또 팀에 또 이적료를 안기고 떠났고 그런데 포항 밖에서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제대로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날개를 펴지 못했었고 오자마자 그리고 또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또 극복을 하고 김기동 감독과 함께 이렇게 다시 날아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난 김기동 감독의 지난 시즌 작품이 임상엽의 부활이었다면 올 시즌은 김승대의 부활로 어떻게 보면은 김기동 감독은 또 한 번에 또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로서 자신의 또 능력을 또 입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옛날에 이제 최강희 감독님이 그 재활 공장장으로 불렸었잖아요. 뭐 김상식 당시 선수 시절에도 막 부활시키고 이동국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기동 감독님이 진짜 보면 되게 신기한 게 그 흔히 감독을 표현할 때 덕장 뭐 혹은 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되게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아주 골고루 갖고 있는 자. 전술적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이런 선수들을 다시 살려내는 걸 보면은 그런 과정에서도 되게 대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승대 선수도 이제 이번에 부상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 항상 뭐 감독님과 뭐 1시간 넘게 대화한 적도 꽤 많았다. 이런 거 보면은 아 김승대 선수가 이게 뭐 약간 뭐 에이징 커브 때문에 뭐 폼이 떨어진 것보다는 진짜 자기랑 맞는 감독이 다시 만나서 이렇게 다시 재기량을 펼칠 수 있는 게 김승대 선수도 정말 대단하지만 김기동 감독님도 진짜 더 대단하다. 김기동 감독은 정말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매년 선수 전력 누수가 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두권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고 지금 3위입니다. 그러니까 김승대 선수뿐만 아니라 그 포항에서 다 전북으로 많이 갔죠. 많이 저 가고. 송민규 네, 많이 선수, 가죠. 일류첸코 포항에서 있을 때만큼은 아니에요. 다들 그래요. 그게 다 사용 설명서 같이 안 보내준다고 동봉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같이 안 보는 한? 본인만의 레시피가 있는 거죠 또. 아 그러네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감독이다. 그러니까 상황 굉장히 많은 주변 상황들이 변하는데도 팀 순위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대단한 것 같아요. 포항- 꼭 울산을 울린다. 동해안 더비는 이래서 어떤 상황에서 흥미진진해요. 울산을 울리더라. 대단했어. 맞아. 그 항상 또 그 동해안 더비 특히 포항에서 이럴 때 마지막 그 걸개 있잖아요. 크크크크크 써져 있는 거. 아 정말 그래서 쓰는 거야, 그게. 삼자에서 봐도 약간 네. 요새 말로 킹 받는, 열 받는. 너무 팬들 사이에서는 잘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그 걸개 진짜 잘 만든 걸개 중에 하나라고. 되게 길어요. 그래 엄청 길더라. 근데 제가 정말 야구를 거. 카메라가 패닝을 이렇게 돌아야 한참 돌아야. 근데 제가 동해안 더비 보러 갔었을 때는 방송 때문에 그 키키키키 걸개를 못 봤던 것 같은데 만든 지 얼마 안 된 건가? 이길 때마다 키역이 하나씩 보는 건 아니에요. 우승할 때 별 나는 것처럼. 야구할 때 삼진 잡으면 KKKK.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동해안 더비 하면 그 포항의 해병대 분들 그렇죠. 직접 오시잖아요. 그 한쪽에 새빨갛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볼거리가 많아요. 쥐포도 맛있고. 이야기가 많은 구단이죠. 쥐포 또 먹고 싶네. 쥐포요? 거기 쥐포 가면 큰 쥐포를 꼭 구워 먹어야 돼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전 예전에 포항 전지훈련 따라갔었는데 그때가 정말 좋았었는데. 크로아티아. 좋았어요. 역시 스포츠 기자가 되길 다시 한번 잘했다. 맞아요. 스포츠 기자가 되면 일반 국민들이 가기 힘든 곳들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언제 가보겠어. 바레인 같은 나라를 가보겠습니까? 네. 얼마나? 맞죠. 그 남아공을 3년 연속 간 적도 있고 남아공 월드컵 전후로 해서
자 그리고 울산은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일단 기사회생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추락이다 하락이 멈췄다라고 안 좋긴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근데 워낙 이겨서가 경기를 지금 이기긴 했는데 그 경기도 어제 경기도 네, 어제 경기. 엄원상이 살렸죠. 맞아요. 근데 요새 이런 날에 엄원상 돌아. 선수가 좋아요? 거의 좋- 다 네. 하는 것 같던데. 엄원상 선수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U20대 월드컵 때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혹은 광주 시절에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앳된 느낌, 소년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의 엄원상 선수를 보면은 되게 의젓하고 막 우리 팀을 캐리해 줄 것 같고 뭔가 진짜 한 방을 항상 해줄 것 같아서 탐내는 것 같은데? 서로지. 사실 엄원상 선수도 원래 울산 이적이 나상호 있잖아요. 얘기가 없었잖아요. 부상이니까. 근데 진짜 그 울산이 이번 초에 뭐 오세훈 선수가 좀 갑자기 일본으로 떠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적 상황이 몰리다가 좀 긴급하게 엄원상 선수를 수혈했는데 이런 걸 좀 따져 보면은 사실 그때 당시에도 뭐 조금 비싼 돈을 주고 데리고 온 건 아니냐고 했는데 정말 잘 영입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활약하고 있어요. 지금 울산을 거의 지금 살리고 있죠. 그리고 뭐 맞아요. 살리고 있는 선수들 이청용 선수도 사실 안 보이는 데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울산은 확실히 A 매치 이후에 그러니까 휴식기 이후에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전북도 사실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전북은 꾸역꾸역 이기면서 그러니까 올라올 팀들은 결국에 올라온다. 올 시즌 한창 어렵게 시작했지만 네. 결국에 올라온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이름이 위치해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11위까지 갔었잖아요. 진짜 신기한 팀도 제주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름 되면은 말이에요. 또 예, 어제는 또 4대 0으로 졌. 그러니까 여름 네. 되면 진짜 힘들어요. 확실히 이 팀은. 왜 그러죠? 저는 머니까? 이동 거리? 왔다 갔다 계속 하기가. 여름 지치지. 되면 힘들어요. 확실히 경기가 아유 많아지고. 날씨가 아주 습식 사우나 같거든요. 축구할 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수의 발견은 너무 놀랍다. 그쵸.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많이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어디에도 그러니까 결국에 대학이 마지막 보루인데 대학 진학에 실패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바로 현역으로 입대를 했죠. 그래서 장갑차 몰았다고 그러죠. 예, 그러고 돌아와서 K4, K7 밟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주하고는 입단 테스트를 거쳐서 쓸 수 있겠다. 이런 팀을 만난 것도 행운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제주 입장에서는 22세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팀에 도움이 되겠다. 결국에 쓰면 쓸수록 어떻게 보면 현재 K리그의 규정으로는 이득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했는데 골까지 넣고 물론 이 서울을 골이 상대로.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좀 뭐 제주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겠지만 뭐 기승전 서울이에요. 여기 옆에서. 오늘따라 계속. 왜 그래? 아주 김범수 선수가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그 수비에 그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공을 뺏어서 골을 넣었는데 저는 서울 수비가 뭐 수비가 잘못한 거죠. 명백히 잘못했죠. 원래 상대 팀보다 한 발 더 많이 뛰어야 된댔어요.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서울은 뭐 그냥 서울 얘기를 하자면 서울은 전반과 후반의 경기력을 떼어놓고 보면은 굉장히 잘하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저 FC 전반이에요. 거의. 네. 그러니까 FC 전반. 아니 인천전이 그랬죠. 저 인천전 직관 갔었는데 인천전 전반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고 후반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제주전은 전반이 굉장히 안 좋고 후반이 굉장히 좋았죠. FC 반반. FC 전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천전은 정말 그랬어. 이제 초반에 이게 앞에 경기를 봤을 때는 경기를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역시 안익수 감독님 짱 이러면서 봤는데 후반전에 갈수록 뭐야 이게 공도 안 가고 계속 막 밀리고 막 어찌저찌 막 골 한 번 먹힐 것 같더니 결국 이게 먹히니까. 전반만 봐요 그냥. 그렇게 맞아. 그럼 반값으로 해주나요? 그거? 나와요. 그리고. 반만 보고 나가면. TMI 드리자면 그 경기의 매치 양념반 후라이드반에서 후라이드반 먹는다고 양념값 안 받아요? 환불해주게. 그 경기 매치 그러니까 이제 에스코트 퀴즈를 저희 아들이 했었어요. 맞다 그죠. 대를 이은 에스코트. 네. 그래서 조영욱 선수 손을 잡고 입장을 했어요. 그래서 조영욱 선수가 전반에 골을 넣어서 굉장히 재밌게 보다가 후반에 나왔어야지. 후반에 집에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헤딩 멋있었는데 조용욱 선수. 그래도 골 넣어서 그나마 그러니까요. 다행히. 서울이 FC 전반이면 전북은 FC 후반이 되죠 요즘. 후반이 잘하던데요. 네. 진짜 꾸역승. 쿠니모토하고 바로
외국인 선수들이 워낙 여기는 잘하는 팀이어서 전북을 보면 약간 뭐 이렇게 딱 비교가 애매하긴 한데 레알 마드리드 같은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 다 데리고 왔는데 딴 데서 잘 뛰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오면 못 뛰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많죠. 베일이나 뭐 아자르 같은 선수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선수들이 잘해서 또 팀이 네. 꾸역꾸역 끌어가고 약간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뒤집을래나? 그러니까요. 많이 마지막에 보- 뒤집을라나? 아마 힘들 거예요. 오늘이 서울이 이길 거거든요. 아 오늘이 아, 서울 전북이구나. 전북인가요? 가나요? 전반만 가려고요. 이기겠죠. 그래서 좀 일을 빨리 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쩐지 오늘 점심도 먹자 그러니까 안 먹더라고요. 가야 되네. 가려고. 오늘 점심 진짜 맛있는 거 먹어. 그런 전북- 얘기 있죠. 좋은 선수는 키우는 거 아니고 사는 거라고. 그렇죠. 사세요. 아니 그래도 요새 서울은 오산이들이 아주 전반용밖에 안 사갖고 지금 후반용이 필요한데. 오늘 경기도 재밌겠네요 서울 전북. 전북 이기는 재밌겠는데요? 거 한번 보고 싶다 진짜. 한 번도 FC 못 봤는데. 전반과 FC 후반의 대결이잖아. FC 재밌겠어 아주. 무승부네요. 날씨가 습식 사우나야. 자 그리고 강원이 두 경기 연속 이겨서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울산을 만났죠. 울산을 만나 잘 싸웠죠. 네. 잘 싸웠는데 근데 강원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 결과만 놓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뭐 그남- 지금 밑에는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 진짜. 뭐 난리. 아니, 생각보다 진짜 강원이 순위가 엄청 많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수원 삼성도 좀 많이 놀랐는데 내려가겠다구라. 내려가더라. 지금 온통 머릿속에는 서울- 일 빨리 끝내고 그렇지. 지금 서울 보러 가야 돼. 아 어떻게 하면 시간을 끌 수 있지? 후딱후딱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강원에 호재가 하나 있다면 그 발샤 선수 골 넣었던. 그러니까 말 돌리고 있어 지금. 뭐 익히 알려져 있지만 윤스 감독님 워낙 외국인 특히 공격수 잘 쓰는 걸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초에 디노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발샤 선수 보니까 저는 특히 좀 외국인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또 피지컬 좋고 뭔가 이게 힘으로 갈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골 넣는 것도 보고 하니까 연계 플레이나 발밑이 되게 좋아서 뭔가 그 측면에 요새 김대원 선수도 워낙 날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양현준 선수 어린 양현준 선수도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 삼각 편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면은 뭔가 후반기에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서울이요. 발샤 영입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긴 승점이 와,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서 그냥 그러니까 확확 바뀌겠네요. 6위 대구부터 네. 수원 삼성까지 네. 11위 11위 수원 11위까지. 삼성까지 5점 승점 5점. 성남이 지금 계속 승리를 못 하고 있긴 한데 성남도 지금 약간씩 그래도 그 각 팀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풀면 단계 뭐 생겨서 지금 좀 그렇긴 하긴 한데 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언제 올라올지 또 모르는 팀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아깝게 져요. 네. 무기력하게 지진 않는데 그러면서 맞아요. 이렇게 승점 추가를 계속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성남이 포항을 만났었잖아요. 전반 잘했죠. 네, 전반 잘했죠. 선제골. 전반 잘했어. 전반. 성남이 요새 진짜 작심하고 수비만 한단 말이에요. 아예 막 두 줄 버스도 아닌 것 같아. 거의 세 줄 버스에 가깝게 진짜 완전 내려앉아서 어떻게든 실점 안 하겠다. 요게 느껴지는데 서울 잡혔거든요. 진짜 너무 빡빡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울산을 상대로도 0대0으로 뭐 그때 VAR이 뭐 한 4번 정도 나오면서 울산으로서는 좀 아쉬운 판정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뭐 1위 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가져왔고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이기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항을 상대로는 그렇게 내려서지 않고 뭐 팔라시오스라든지 또 그 골 넣었던 심동훈 선수. 네, 심동훈 선수 포항 출신 선수들을 필두로 해서 좀 더 이 공격을 좀 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승대를 못 막았다. 네. 그러네. 그렇게 좀 수비를 했는데도 김승대를 못 막았네. 김승대가 역시 존재감이 포항에 있어야 되는 포항에 포함돼야 되는 선수. 포항. 자 오늘은 K리그 이야기를 짧게 했고요. 자 토토 네, 제주 성남. 흐름은 성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승부입니다. 제주 홈 경기라. 제주 홈 경기인가요? 네. 그럼 저도 제주. 강원 대 김천. 강원 홈 경기라. 강원. 강원. 저는 김천. 무승부 봅니다. 전북 인천. 이것도 전북 홈 경기네. 전북. 전북. 인천도 경기력이 나쁘진 않은데 저는 무승부 봅니다. 또 무고사 없습니다. 무고사. 대구 울산. 이거는 울산으로 봐줘야 되겠죠? 근데 대구도 요새 대구도 홈 잘해. 대구도 잘하긴 네.
대구 하면서 안 져요 지금. 대구홈인데 아, 울산이요. 저 무승부. 저도 무승부. 포항 대 수원 삼성. 포항이요. 포항이요. 포항. 포항. 수원 FC 대 서울. 수원 FC. 수원 FC. 딴 건 모르고 그냥 이승우 선수가 골만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와, 한번 당해야 되겠네. 아 그 춤은 정말 이렇게 감는 거 있잖아요. 특히 감는 거. 거의 크크크크. 뭐 이기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이겨도 만약에 이승우 선수한테 골은 먹히지 말자. 일요일에 수원 FC 서울 경기에서 이승우 선수가 골을 넣었다. 그럼 또 스포츠 클로징이 수원 FC 이승우 그렇죠. 선수인가요? 그렇죠. 매 경기 제가 거기 앉아가 매주 오늘도 세레머니를 했구나 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아, 뉴스 준비하면서. 네, 뉴스 한번 클로징에 하면서. 나오니까 한번 거의. 불러야겠네 우리 승우.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너무 덥습니다 요즘에. 덥고 습하고 지금 주바페 얼굴이 반들반들해요. 지금 그래요? 피곤과 함께 약간의 습기가. 자고 와서 기름 올라왔나 보다. 자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재유행한다니까 조심하시고.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